자, 이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 땡땡땡땡에 실렸던 UFO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요, 여기저기서 UFO가 출몰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실렸던 UFO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UAP are in our airspace, but they are grossly underreported. These sightings are not rare or isolated, they are routine. 자,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회자되는 음모론이죠. UFO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의 상공에서 발견된 영상이라는데 지금 저희 보이시면 동그란 물체가 구름 사이를 오가면서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뭔가 비행을 하기 위한 추진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용길 평론가,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아니, 이거를 그냥 보면은 개기일식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 구름도 있고 좀 개기일식 하면 코로나라 그래서 저런 모양이 좀 뜨거든요. 네. 근데 막 움직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떻게 보면 뭔가 가려져 있는 링 같기도 네. 하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니, 이덕식 평론가, 네. 이 물체 정체가 뭡니까? 사실 정체는 잘 모릅니다.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이제 국경에 아프간 파키스탄 국경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시기니까 미국에서 계속 위에서 고고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열화상 카메라인데 지금 여기 나온 영상은 사실 잘 보이게 처리를 한 거고 원본 영상을 보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사실 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어도 그 부분이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추진 기관이 있던가 하다못해 내연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이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요즘은 UFO라고 해서 이렇게 뭐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물체라고 하기에는 기상현상일 수도 있고 센서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인적인 오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확인 뭐 공중 현상 혹은 미확인 변칙 현상이라고 해서 UAP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미 공군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UFO 목격담이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요, 이렇게 UFO를 자기가 발견을 하면은 이게 신고를 해서 내가 지금 UFO를 봤다라고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 따르면은 1년에 올해에만요, 목격 사례가 2,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0건이.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별을 잘못 보거나 드론을 잘못 보거나 네. 아니면 풍선 날아가는 걸 보거나 뭐 위성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 3% 정도는 고위험, 고관심 사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집 위에 축구장 크기의 뭐 삼각형이 뭐 날아다닌다 뭐 이런 신고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사람이 실수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네. 그런 건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실제로 미확인 비행 물체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목격 영상들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요, 지난 5월에 미국 캔자스주의 한 마을 상공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거대한 좀 검은 고리처럼 보이죠? 이게 포착이 된 겁니다. 보면은요, 이 고리 또 그리고 주변을 따라서 소용돌이 치는 연기가 흐뭇흐뭇 보이실 텐데요. 저 연기까지 고스란히 장면에 담겨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2022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면은요, 작은 점이 보입니다. 점처럼 보이던 물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서 확 돌진을 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비행기 옆을 확 지나가는 장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UFO 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해 공개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6년 전쯤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서 포착된 건데 지금 보이시면요, 좀 수상해 보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해파리처럼 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거를 해파리 UFO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쭉 봤습니다. 저희 UFO 전문가를 그래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맹성열 전문가님 오셨는데 아니 보시기에는 이 중에서 이 영상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엄밀한 의미에서 UFO로 판정하기에는 네. 다 좀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947년부터 UFO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동안 쭉 쌓여온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UFO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일단은 엄청난 가속과 감속, 또 그 궤적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행체로는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네.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직각 회전 또는 뭐 예각 회전이라고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는다거나 뭐 이런 주로 움직임과 관련된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UFO를 우리가 판정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저 영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두 번째가 좀 예. UFO로 판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게 정확히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얼마만큼 속도로 갔는지 그걸 계산을 제대로 못 거기에 관련된 그 전문가에 따라서 예. 그 속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좀 힘듭니다. 예, 그 정확하게 영상만 봐서는 표현하기. 정확하게 속도가 그렇죠. 가늠이 안 되신다. 예. 그런데 일단 두 번째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덕시 평론가, 네. 일단 이것도 궁금해요. UFO 하면은 우리는 일단 자동적으로 좀 원반 접시처럼 생긴 모양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항상 최초에 어떻게 이제 알려졌는가가 중요한데 네. 원반 접시 모양으로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은 최초에 이제 1947년입니다. 케네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고 네. 경비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종하면서 보니까 자기 왼쪽에 굉장히 빠르게 9개의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손살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47년 6월의 일인데 네. 실제로 최초로 초음속 비행이 성공했던 건 4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빠른 물체가 9개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을 했죠. 내가 이런 걸 봤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면 위를 튀면서 날아가는 접시같이 비행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물수제비 뜰 때처럼 이게 탁탁 튕기면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접시 같은 게 그렇게 날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기사화시키는 과정에 접시를 봤습니다. 접시 모양을 봤습니다. 비행 형태가 아니라 접시 모양을 봤습니다라고 오보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UFO는 접시 모양이구나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목격담들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그럼 정말 UFO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UFO 판독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영상입니다. 이게 중국 하늘에서 포착된 장면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갓 같은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시잖아요, 이거. 네, 너무 좀 특이한 모형이어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뭐냐? 아니 이것도 UFO로 볼 수 있어요? 이덕시 평론가? 이거는 지금은 UFO로 보지는 않고요. UFO가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UFO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도저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비행 패턴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선회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가다 갑자기 정지하고 옆으로 90도 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솟구치거나 그래도 물리법칙을 초월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아마 드론일 것이다. 신형 드론일 것이다라고 이제 판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거는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는 움직임인 거네요. 네, 충분히 물리법칙을 따르고 있고 지금 보면은 새로 실제로는요 나중에 이제 활주로에 이제 착륙해 있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건 아닌 건데 이런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도 이것이 과연 UFO냐를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저건 충분히 우리의 물리법칙을 따르는 신형 드론이거나 신형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UFO로 분류하지 않는 거죠. 아니 저거는 또 미군이 촬영한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라고 해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혹시 UFO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 같은 거. 이건 맞겠죠, 그죠? 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미군이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추적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미확인되었다 해서 지금은 미확인 비행 물체 UAP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봐볼까요? 이 영상인데요. 뭔가 슉 지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데, 아니 이독식 평론가,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흥미로운데 네. 풍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풍선이에요. 근데 풍선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냐 네.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내 눈앞에다 놓고 내가 시선을 움직이게 되면 네. 사실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손가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저 촬영을 했을 당시에 촬영하고 있는 비행 물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합니다. 네. 지면의 한 부분을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느리게 움직이는 풍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와 고도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풍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UFO 영상들을 보면서 뭐 정의, 특징, 비행 패턴 이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요새 이 UFO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뭐 정치인을 불러서 여는 게 청문회인데 아니 UFO 청문회를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에서 2022년부터 미확인 비행 현상을 주제로 이제 매년 청문회를 이제 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나오시는 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공군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퇴역 군인 여러분. 말하자면 굉장히 명예 있고 충직하고 이 거짓말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내가 비행하면서 봤던 UFO에 대해서 영상을 첨부해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득력이 분명히 이제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UFO다라고 밝혀진 건 없고요. 다만 저분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 미국 국민들도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우리 미국 국민들도 이 진실을 핸들할 수 있다. 진실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당시에 UFO와 관련해서 좀 놀랄 만한 증언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To your knowledge, any communication with a non-human life form? So the term communication is a bit of a trick word because there's verbal communication like we're having now. The problem is you also hav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o I would say definitively yes, but from a nonverbal meaning. 아니 저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랑 소통을 한 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네, 소통 자체를 이제 언어적인 것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이랑도 소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챗GPT랑도 소통을 합니다. 그런 네.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한 소통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소통을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엘리존도는 인간이 아닌 그런 생명체랑 직접 뭔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미국과 일부 국가가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하는 그 UA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네. 우주에 인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류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UAP는 실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어떤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닌 그런 뭔가 인류의 것을 초월한 첨단 기술이 지금 전 세계의 군사 시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바꿔 말하면은 이 미확인 생물체를 넘어서 마치 지금 저 뒤에 나오는 이런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미국 정부는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UFO, UAP 그리고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서 네. 이게 외계 생명체랑 연관이 있다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금까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외계 생명체 활동이나 기술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공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잘 모르겠다까지는 맞지만 여기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계 생명체 유해를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한 주장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네. 미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였었는데 그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UFO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힐러리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됐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그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당선이 되었고 네. 뭔가 공개된 자료를 봤는데 깜짝 놀란 사실을 봤습니다. 공개를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UFO를 봤다 이런 목격담이 세계 그야말로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땡땡땡땡에 실렸던 UFO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답은 이용주 평론가가 준비를 해 오셨지만 예. 이독실 평론가에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뭘까요? 네, 뭐 교육 과정에 실렸던 어. 뭐 이런 거일까요 혹시? 무슨 과학 교과서나 뭐 이런 데 실렸던. 그렇죠. 과학 저널 뭐 이런 걸까요? 근데 너무 쉬운데요? 그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신문 일면입니다. 신문 일명.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문 일면에 실렸던 UFO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신문입니다. 1995년 9월 6일 네. 무려 신문 일면에 올라온 사진이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가평의 한 농촌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뭐 일간지 기자가 이 노부부 사진을 이렇게 노부부가 깨를 터는 사진을 찍게 됐는데 저거요? 네, 요 사진을 찍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연속 촬영을 했대요. 타닥 하고 찍는 거. 아. 그런데 그 중에 타닥 찍는데 그 중에 한 사진에 저렇게 놀랍게도 UFO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 사진 찍었던 이 사진 기자님이 전날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근데 꿈에 조상님이 나오셔서 얘야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동쪽으로. 네, 그래서 실제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웬 할아버지가 손수레에다가 이 쌀을 이제 싣고 가서 그걸 좀 도와드렸고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 계시는 이 집으로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죠. 이 집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깨 터는 모습 좀 찍어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 그래서 찍었더니만 이렇게 대박 사진을 견질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저게 그럼 진짜 UFO냐 아니냐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오늘 맹성열 전문가님이 사실 저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때요? 예. 그 전날 이제 UFO 사진을 찍고 예. 그 기자분이 당시 이제 UFO 1인자인 조경철 박사님, 아폴로 박사님 네. 찾아가서 이제 그게 UFO냐 이제 했을 때 조경철 박사님이 일단은 그게 이제 진짜 같다라고 확인하셨는데 그래서 다음 날 그 인터뷰를 네. 대대적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조경철 박사님이 그 다음 날 어떤 그 정치 행사 때문에 못 오시니까 대신에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한 네. 뭐 고도라든지 또 나름 그 특성들을 분석해서 저도 조경철 박사님과 의견이 같다 하고 그때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UFO인 예.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예. 좀 과학적으로 엄밀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래도 예.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저 잘 보면요. 예. 여기 지금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보면 지금 UFO 그 앞쪽에 그러니까 네. 카메라 렌즈하고 그 UFO 사이에 구름이 있는 게 잘 보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UFO가 최소한 구름과 같은 높이 정도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상청에다가 바로 그 당시 구름 높이를 네. 확인했고 나름 이제 그 카메라의 그 각도를 어림하고 해서 이제 예. 대체적으로 크기라든지 뭐 이제 한 프레임에만 잡혔기 때문에 지나가는 속도도 이제 어림하고 했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완결성은 좀 떨어집니다. 예. 네, 어쨌든 사진으로 판단한 맹 교수님의 분석이시고 100%또 UFO다라고 단정은 아직 할 수 없다는 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네. 마침 제가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느 그 다큐멘터리 팀이 저 원판 필름을 들고 이제 영국에 와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코닥 저게 이제 코닥 필름에 찍혔는데 네. 코닥 연구소 런던 근교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확인했죠. 제가 같이 그래요? 쫓아가서 이제
통역도 하고 좀 그런 얘기를 그렇-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확인을 하셨던 그렇죠. 내용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놀랄 게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집단 목격에 아예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70년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면 안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문에 실리지 못하고 썬데이 서울에 실렸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한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거기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었, 체력 단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원반형체 물체 2대가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같이 보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이은교 선생님도 그걸 본 겁니다. 이게 2대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나서 당연히 따라갔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싶어서 가고 착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봤더니 그 부분에 흙이 꺼져 있고 풀들이 다 눕혀져 있는 걸로 봐서 무언가는 분명히 착륙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얘기를 할까 말까 이때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뭔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도 받고 유명해지기는커녕 굉장히 이제 혼나고 비난과 미쳤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76년 10월 14일은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입니다. 강북지역 상공에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나타났는데 여러 명의 시민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때는 아예 군에서도 이거 뭔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군에서도? 근데 청와대 쪽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 실제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가서 실제로 제15비행단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수도방위 사령부 산하의 방공여단이 대공포 사격까지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대공포 유탄이 땅에 떨어져서 실제로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했던 말은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화물기 보잉 707이 청와대 근처에 비행금지 구역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거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걸 봤거든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니, 조선 시대에도 UFO가 목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기록의 민족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님들이 이 UFO 비슷한 거를 봤다라는 이 증언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숙종실록 50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으며 천둥 같은 굉음이 나고 별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은 사실은 뭐 이거 UFO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거를 화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지의 불빛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사실은 뭐 광해군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선조실록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뭐 많이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는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FO 괴담을 둘러싼 진짜 거짓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제일 큰 소문이에요. 뭐냐면 로스웰의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거거든요.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아니, 일단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좀 전에 그 사진이 잠깐 나왔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럴듯해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제가 사실 그거 확인하는 현장에도 쫓아갔었어요. 그 런던에서 저걸 이제 처음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저 가짜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문들이 많지만 거기 근거가 사실 잘 추적해 보면 네. 미약해요, 굉장히. 예. 일단 로스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1947년 7월쯤에 그 로스웰이라고 당시에 그 미국의 원자 폭탄 프로젝트 하는 그 팀들이 주둔하고 있던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데 거기서 갑자기 그 비행 접시가 추락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없었던 일로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들이 막 생겼죠. 그 이후로.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외계인 해부 영상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거짓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또 커지면서 미국 정부에서요 외계인을 해부했다는 장소인 소문의
51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아예 공개까지 했어요. 네, 51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 UFO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실 성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외계인을 막 이렇게 납치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UFO를 저기에서 분해를 해서 실험하고 있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이제 성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2013년에 오죽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51구역은 이렇게 외계인이랑 관련 있는 데가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 상공을 감시하던 U2 정찰기의 실험 장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공개를 못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발표를 할 때 모두가 궁금했던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로스웰 사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계인 시체 가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네. 했어요. 자, 그러면 UFO 또 괴담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의 스텔스기를 외계 기술이 베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외계 기술을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는 뭐 확연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텔스기에 대한 이제 초창기 오해 때문인데, 정말 뭐 우리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스텔스 상태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더를 조사받았을 때 반사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초창기에 저는 F-117 같은 게 어떤 영상을 만들면 저렇게 각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그러니까 사방으로 반사하게 되면 온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튕겨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직선 모양으로 각지게 네. 만든 건데요. 그 기술 지금 설명하는 것만 들어봐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외계인 혹은 UFO라고 알려진 것들, 이건 진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건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F-117이라든가 혹은 훨씬 더 이후에 나온 어떤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더 그걸 아득히 초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대단해. 외계인의 기술이 아닐까 싶었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 기술은 인류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요. 어떤 내부 고발까지 있었냐면 오히려 지금 미 정부가 UFO 신화의 배후에 있다. 왜냐하면 민감한 군사 기술을 뭔가 만들고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가운데 뭔가 여기에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구나라고 외국에서도 알면 안 되고 미국 국민들도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 외계인이야, 이거 UFO야, 이거 뭔가가 만든 거야라고 해서 일부러 역정보를 흘리고 뭔가 음모론을 퍼뜨리면 기밀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유명 음모론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맹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UFO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UFO 진짜 있습니까? 예, 제가 판단컨대 UFO가 저는 확실히 존재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의 우리 첨단 기술로도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1948년부터 69년까지 네. 미 공군에서 그 UFO 전담팀이 운영이 됐고, 그래서 굉장한 나름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쯤 해갖고 다시 그 UFO 전담팀이 이번엔 미 해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가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잘 분석해 보면 역시 아직까지도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 못하는 그런 비행체들이 존재는 한다. 예. 그래서 그걸 빨리 그 정체를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UFO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